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오늘은 타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완이 요즘 대단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이완이 최근에 와서야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든가 특별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타이완의 경제 수준이 한국 바로 뒤까지 목덜미의 숨결을 느낄 만큼 따라왔다는 것을 이제 우리 한국이 인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타이완의 한 방송을 보시면 이제 타이완이 드디어 한국을 앞설 수 있게 됐다. 이제 이렇게 포효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이 타이완을 새삼스럽게 의식하게 된 것은 최근에 여러 경제 지표에서 한국이 타이완에게 역전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두 나라의 주식시장의 크기가 작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타이완의 시장 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은 0.12%가 늘었는데 한국은 0.23%가 감소해서 두 나라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작년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인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GDP 총량을 본다면 역시 한국이 타이완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그런데 GDP 차이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본의 GDP와 한국의 GDP를 총량으로 비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만 해도 구매력 기준 GDP를 본다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준을 한국과 타이완 사이에 적용을 해보면 구매력 기준 GDP로 볼 때 타이완이 한국을 넘어선 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일본의 GDP 총량이 크다 하더라도 인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 규모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구당으로 따져보면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시각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타이완과 한국의 GDP를 비교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불변 가격 기준 GDP로 보게 되면은 이 그래프처럼 타이완과 한국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대략 5,200만, 타이완 인구가 2,300만. 그러니까 타이완 인구는 우리 인구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물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작년에 타이완의 GDP 성장률이 높았던 탓도 있습니다. 작년에 6.09%를 기록해서 11년 만에 최고치를 냈거든요. 그리고 타이완의 수출도 작년에 4,400억 달러를 초과해서 아마 세계 13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이 만만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제조 그리고 타이완의 제조 이 제조 부분만 떼내서 GDP를 비교해보면 총량으로 타이완이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놀랍죠. 또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타이완과 한국의 차이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팍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도록까지 우리가 타이완을 경시해온 것이 더 문제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타이완의 성장과 발전이 이 수준까지 오도록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타이완이 부품 소재 등의 산업 쪽으로 집중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시아에 4마리 용이 있죠. 홍콩,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은 이제 중국의 일부가 됐으니까 세 나라만 비교를 한다면 타이완은 각종 데이터상으로 자기가 제일 선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총량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자기가 선두라고 얘기를 하고요. 싱가포르는 1인당 데이터 이런 지표 내가지고 자기가 제일 앞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4마리 용 같은 이야기를 안 하고 한국이 월등하게 앞서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었죠. 반면에 타이완은 중국으로 인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단교를 당했죠.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여러 방면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이완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타이완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최종 제품, 최종 브랜드가 아닌 부품과 소재 위주의 산업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타이완은 산업이 성장을 해도 잘 알아채기가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죠. 또 수많은 타이완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들 타이완 기업들에 대한 통계를 자국 기업 통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또 왕왕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보다도 파운드리 쪽에서 압도를 하고 있는 TSMC 같은 회사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 통계에 왕왕 중국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팍스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이완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좀 내실 있는 그런 경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한국 분들은 타이완 사람들이 좀 촌티난다고 생각하고 또 타이완 제품은 좀 싸구려 제품 아니냐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타이완과 한국의 1인당 구매력 기준 GDP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이완이 5만 1,000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4만 2천 달러가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높죠. 심지어 독일의 5만 682달러보다도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매력 기준 GDP로 따진다면 타이완이 독일도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타이완 사람들의 소득 수준, 급여가 많이 올라가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타이완은 어지간한 규모 이상의 제조업은 전부 중국 대륙에 있죠. 그래서 타이완의 노동자들은 중국 대륙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과 경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완의 임금 수준은 참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두 가지 임금 수준의 비교 시에 고려할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당한 수의 타이완 사람들이 타이완이 아닌 중국 내륙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 상주하는 타이완 사람들의 수가 200만이 넘습니다. 인구의 10%가 중국 내지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20%는 타이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중추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급여의 상당 부분을 내륙에서 위안화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타이완에서 내고 있는 임금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타이완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 구조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노동 유연성이 크고 동시에 일자리를 얻기도 매우 쉽습니다. 고등학생이라든가 가정주부라든가 또 이미 은퇴한 노인들도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죠. 임금은 좀 적지만 말이죠. 그래서 가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가구는 대부분 가장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좀 높은 반면에 타이완의 경우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수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은 낮지만 구매력 기준 GDP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것이죠. 노동 생산성을 비교해 봐도 산업 구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만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는 훨씬 양호하죠. 민간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타이완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이완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외환 수지가 언제나 흑자였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았죠. 게다가 국민들의 저축률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대한 내성이 강하죠. 그 덕분에 정부 부채도 대다수 국가와는 달리 높지 않거니와 우리나라하고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비교해보면 타이완 측이 월등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타이완 두 나라의 경제 발전의 잠재력, 이걸 평가하라면 현재 상황에서 보면 타이완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눈부신 성장을 해온 것에 틀림없지만 현재보다 더 상황이 좋아지게 할 만한 부가적인 요소, 이게 있냐? 그렇게 확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타이완의 경우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수십 년간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해온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민간에서 타이완과 한국 사이의 경쟁력 지수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업하기 쉬운 정도, 이것을 보면 타이완 쪽이 더 좋은 숫자를 보이거니와 점점 더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죠. 그래서 갑질 같은 불평등 계약이 사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든가 소상공인의 작은 사업이 기업으로 변한다든가 소기업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든가 이럴 때 너무나 그 고통스러운 요인이 많죠. 반면에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부업을 찾기도 쉽고 창업도 쉽고 또 소비자들이 회사 이름을 보거나 브랜드를 따지기보다는 제품 자체의 재료라든가 퀄리티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 타이완 경제의 문화를 볼 때 보다 기업을 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나라의 스타일을 볼 때 21세기형 경제로 가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저는 타이완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상황에 있어서 대규모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재정 이슈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타이완의 국방비 지출이 과거에도 우리하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당히 올라와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수준에 가깝죠. 타이완은 국방비를 쓰지 않았다기보다는 쓸 수가 없었던 쪽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위협과 압박 때문에 세계 각국이 타이완에게는 제대로 무기를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반중 정서가 올라가고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비싼 값이긴 하지만 무기를 막 공급을 하니까 타이완이
전력을 다해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상당한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에는 동일하고 경제 규모로 볼 때는 타이완 쪽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완 이야기를 오늘 꺼낸 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좀 너무 국뽕에 빠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동시에 저는 장기간 한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이완 경제가 결코 갑자기 성장하거나 갑자기 발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이완을 그동안 과소평가해온 것이죠. 마치 일본이 한국을 과소평가하듯이 말이죠. TSMC만 봐도 삼성보다 먼저 2나노 공정 구현에 성공을 했고 기술적으로도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여러 미디어들을 보고 있으면 삼성과 TSMC는 별 차이가 없거나 삼성이 더 우월한 것처럼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삼성에게 4나노 반도체 제조를 맡겼던 AMD가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미디어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듣기가 또 어렵죠. 본질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칩 제조를 삼성 파운더리에 맡기는 가장 큰 이유가 TSMC가 오더가 꽉 차 있어서 제때 생산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삼성으로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TSMC는 지금 미국과 까오슝 동시에 지금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미국 쪽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타이완과 미국의 공장을 병행 건설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설비를 까오슝과 미국에 동시에 보내가지고 타이완에서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에 있는 협력사들이 같은 설계의 공장에 같은 장소에 같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공장이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TSMC로서는 이렇게 빨리 제조 능력을 확대해서 삼성과의 격차를 탁 크게 늘리려는 것이죠. 타이완에 TSMC라는 반도체 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다수의 반도체 기업이 있고 또 제3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들어갔고 미중 경제 분리에 대응해서 반도체 설비도 이제 직접 만들겠다고 전체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해서 지금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이죠. 여기에 전기자동차 사업에도 지금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애플카를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팍스콘이 리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렴은 대만 업체가 삼성이나 LG의 기술력을 당할 수 있냐? 이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잠재적 문제가 폐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회사. 만일 동질적이 아니면 좀 배척이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와는 많이 달라서 아주 기쁜 마음입니다. 한국이 폐쇄성이 좀 강하다면 타이완은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평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서 수많은 외국 기업과의 소통 그리고 협력에 있어서 그들이 같은 값이면 한국이 아니라 타이완 기업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문화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타이완이 거의 한국에 따라왔다고 해서 그래서 타이완을 타도야 되겠군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한국과 타이완이 새로운 협력 전략을 도모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이완은 지금까지는 중국이라는 존재가 여러 면으로 타이완을 구속하는 요인이었지만 미국과 중국이 경제가 분리되고 미국과 중국이 기술이 분리되고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어쩌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도 배척할 수 없는 국가이고 중국도 배척할 수 없는 국가라는 그런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편을 적으로 돌리기가 어려운 우리 입장에서 좀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타이완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모색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